여러분, 중위권과 상위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수업을 듣느냐 안 듣느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표해야 되니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투표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것만으로도 칭찬 받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1등급은 한 문제 차이로 갈린다는 것. 여러분이 이제 개념을 잡으셨으니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책 다 덮으세요. 이제 실전입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투표용지 몇 장 받아요? 2장입니다. 2장. 또 어리버리하게 가가지고 저 한 장 더 받았는데요? 하면 망신당하는 겁니다. 진짜. 왜 2장이냐? 하나는 지역구 선거. 즉 내가 레드벨벳 당의 아이린을 뽑을지 BTS 당의 진을 뽑을지 고르는 거예요. 난 잘생긴 게 좋다. 칼군무가 좋다. 그러면 진을 뽑는 거고. NCT는요? 뭐 NCT? NCT가 뭐야? NCT가 뭐야? 두 번째, 비례대표용지. 여기 함정 포인트 체크하고 여기에는 A당, B당 이렇게 정당 이름만 있다. 그래서 정당을 보고 투표하셔야 된다. 지지하는 정당 딱 한 개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해 또 출제 유형이 변했습니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를 21대 총선에서 시행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쫄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신유형 대비합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확히 말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시적으로 채택합니다. 자,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가 총 300석입니다. 그중에 253석을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선출을 하죠. 즉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성동구, 광진구, 울산 울주군, 충북 진천군 이런 지역구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253석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7개 의석은 비례대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비례대표 용지에 투표를 한 결과에 따라서 정당들이 47개 의석을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비례대표제가 우리의 정당 지지율을 상당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확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시 들게요. 제가 선거구 3개 그리고 정당 2개를 써놨습니다. 선거구 1에서는 A 정당이 11표를 받았어요. B는 10표를 받았고 선거구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거구 3에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A가 1표를 받았고 B가 100표를 받았습니다. 자, 최다 득표자만 선출되는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선거구 1에서는 A가 선출이 됩니다. 선거구 2에서는 역시 A가 선출이 되죠. 선거구 3에서는 B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얻어 선출이 됩니다. 자, A당 총 득표수 더해볼게요. 몇 표예요? 23표죠. B당 총 득표수 더해볼게요. 몇 표예요? 120표예요. 120표. 거의 5배 넘게 차이 나는데 실제 의석에서는 A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국민들의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한 게 바로 비례대표제인데 이 비례대표제마저 47석만을 차지하고 있으니 실제 정당 지지율은 국회의석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회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냐? 바로 47석 중에서 30석만 연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동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죠? 연동을 한다는 건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253석의 의석과 47개의 의석이 연동된다는 겁니다. 즉 A당이 253개 소선거구제를 통한 의석에서는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지만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할 때는 그 실제 정당 지지율을 반영해서 A당은 더 적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B당은 그 많은 정당 지지율을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에서는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30석 중에서만. 여러분 복잡하죠? 머리 아프죠? 그럼 하나만 기억하세요.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던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공식을 외우고 어떤 풀이 방법을 익혔든 그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물론 투표 한 번이 우리나라를 바꿀 순 없어요. 여러분의 투표권 하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가서 나 투표 안 했어. 투표 안 할 거야. 투표 왜 해야 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스스로에게 부끄러워지지 맙시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투표하세요. 투표가 정답입니다. UBS